예, 지난 5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김용, 정진상 두 측근은 구속된 상태에서 대장동 일당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재판에서 나오는 증언들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도 임박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당 안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하나둘씩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는 차원을 좀 넘어섰습니다.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에서도 여러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최근 열린 반성과 혁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분, 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생각을 오늘 직접 들어보죠. 이원욱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 큰 동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단일 대우처럼 보이고. 근데 지난주 정도부터 뭔가 전과는 좀 다른 느낌? 좀 다른 움직임 같은 게 포착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꼭 지난주부터는 아니고요. 아마도 우려하지 않는 의원은 한 명도 없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우려하는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제일 우려하고 있다? 당연하겠죠. 당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려하고 있는 것을 걱정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계속하고 있지만 이게 가슴속에 이제 깊이 이렇게 묻어놓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할까? 그러니까 임계점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할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렇죠. 90도까지는 안 끓지 않습니까? 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요. 한 90도까지 갔어요? 7, 80도. 7, 80도까지 간 네. 상황이다. 네. 그럼 그렇다고 아래에서는 이제 100도까지 가야지 분출되니까 아, 아마도 제 느낌에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그 100도가 되는 시점 타이밍은 언제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때, 그러니까 어. 본인에 대한 것, 아,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거 정치 탄압이네 라고 느껴지지 않고 정말인가 보다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시점. 그러니까 그 시점이 과연 검찰이 그렇게 팔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정진상 뭐 그다음에 김용 네. 부위원장 여기는 구속이 됐지만 네. 나머지 뭐 남욱 변호사 얘기는 다 들었다. 예. 누굴 통해 들었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증거들을 정확히 검찰이 들이대고 있지 못하니까 예. 우려가 이렇게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7, 80도까지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것이 100도까지 넘어가지는 못하는 상황. 이재명 당대표 본인에 대한 어떤 뭐 물증, 직접적 직접 증거, 요게 네. 딱 나오는 순간이 한 100도씨가 되는 그렇게 순간인 된다고 거다. 봐야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에서는 0.7% 차이로 떨어졌고 당대표 선거에서는 77.77%로 당선된 당대표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사법 리스크란 말 자체가 당내 금기어였는데 지금 그런 그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고 보세요? 애초에 그러니까 당대표를 나오려고 했을 때도 이미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가장 가까웠던 친명계 의원의 일부도 이번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그 의원은 지금 뭐 이재명계로부터 이제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일부 의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지금 뻔히 검찰의 수사가 예견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법 리스크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잘못하면은 선당우사가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민주당이 모든 걸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견들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무릅쓰고 그런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나오게 되고 현실화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7, 80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서 그 이제 7, 80도까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아까 굉장히 걱정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걱정이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그 당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의식은 뭔가에 대해 좀 들여다보죠.
토론회에서 이렇게 발제하셨어요. 민주당의 팬덤 정치가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인다. 정당의 사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민주당에선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민주당 모습을 보면 사당화 현상이 걱정된다. 이 우려는 다 우려한다고 할 때 그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쪽 가까운 분들하고는 다른 우려일 것 같습니다. 이 우려는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완전히 사당화로 흐르고 있는 것들은 한국 정치사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민주당은 그렇게 사당화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온 적은 그렇게 아주 강하게 모습을 보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공천 과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항상 담보가 되고 예. 물론 비례대표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대표의 권한이 일부 반영된 건 사실이었지만 그마저도 어떻게 하면은 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도 장치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사당화가 오히려 항상 심했던 거는 국민의힘의 전신이 심했었죠. 예.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 때 친박계 학살, 피해 목요일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고 예.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또 친이계 학살, 그렇죠. 이제 공천 과정이 이런 것들 완전 사당화의 모습이었는데 민주당은 그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지내왔는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반대의 목소리, 예를 들어서 정당이라고 하는 호수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줄기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 같이 품어질 어우러져야 때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 하나의 조금이라도 반대의 목소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면 문자 폭탄이 터지고 정치 훌리건들이 난리가 나고 심지어 욕설이 그냥 난무하고 욕설 문자들이 난무하고 이런 근데 그것을 이재명 당대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어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돼. 절대 그러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저는 사당회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빨리 그런 정치 훌리건들한테 기대는 정치를 이제 극복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원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제일 처음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때 가졌던 국민들의 생각, 지지자들의 생각은 공정과 정의의 사도였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공정과 정의는 지금 사라지고 정치 훌리건에 기대는 듯한 모습만 보이니 매우 사당화의 영역이 걱정된다. 다른 목소리를 이원우 의원은 계속 사실 내셨잖아요. 틈틈이 내셨잖아요. 틈틈이 냈습니다. 그때마다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제일 많이 받은 거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에 제가 상처뿐인 영광 축하하네 제명이 친구. 친구 축하하네 하고. 근데 이제 왜냐면 나가지 말라고 말리셨던 많이 분이니까. 말렸었죠. 그리고 지방선거가 실제로 우리가 많이 졌죠. 안타깝게도. 공천을 좀 더 잘하고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참패하진 않았을 겁니다. 많은 현역 의원들, 현역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죠. 성취했지만 결국엔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었을까. 그 이후에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은 점점 이렇게 분출되지는 않았지만 커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렇게 막 받으셨길래 그러세요? 그때 신동근 의원도 이제 일부 문자 폭탄을 이런 내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공개하기도 했지만 저도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받았고. 그때 그러니까 어떤 거? 욕설들이 막 난무했었죠.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하기 힘든 방송에서 네. 표현할 수 없는 욕설도 네, 많이 네. 받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 점점 돼가고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신 건데, 그럼 지금 내고 싶은 다른 목소리는 그럼 검찰 수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당과의 어떤 분리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개인의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는 조금 더 영역을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용 부위원장이라든가 예.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들어오고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당이 보여준 태도 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위 당직자거든요. 하위 당직자에 대해서 뭐 전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거를 지키고 그런 모습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속영장이 떨어졌을 때 이것은 정치 탄압이라고 무조건 몰아붙였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예.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청구했지만 판사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사법부 전체가 민주당의 검찰과 사법부가 같이 일치화돼 가지고 민주당 정치 탄압에 몰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그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생각하세요.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막 방어하고 의원들 많이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 뭐 같이 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 참가도 안 하기도 하고 당사 이랬었죠. 압수수색 자체에 대해서도 막은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건 또 별개입니까? 그러니까 당사 압수수색을 빨리 협상을 했었어야 돼요. 빨리 협상을 해가지고 당신네들이 가져가고 싶은 게 뭐냐. 실제로 거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건 사실은 저는 검찰이 이용 광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네 방탄하잖아.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싶었던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 거기 오히려 말렸어요? 우리가 그냥 의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네. 그거 막 막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히려 그 모습을 더 연출시키는 게 돼버리지 않았나 싶고, 당지도부가 충분히 그거는 협상을 할 수 있죠. 그럼 가져가고 싶은 게 뭔데? 그래, 네.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잠깐 들어가서 가지고 갖고 오라고. 와. 대신 우리 변호사 입회할 거야. 네.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른바 친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 출석 요구는 있을 거다. 뭐 연내든 연초든 있을 거다라고 다들 예상은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다들. 그럼 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또 남거든요. 그럼 이원욱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결국엔 피해갈 수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피해갈 수는 없을 네,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출석해서 뭔가 소명하는 거. 예전에 박지원 원내대표 시절인가에 한번 박지원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뭐 언론을 통해 가지고 검찰에 이제 아주 못된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뭐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뭐 유출하고 뭐 수사 내용 공개하고 그것을 사실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박지원 대표가 자진해서 그럼 내가 먼저 나가서 얘기할게. 부르기도 전에. 예, 부르기도 전에. 네. 그리고 실제로 가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술하고. 예. 그러면서 오히려 말끔하게 해소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수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런 것부터 하여튼 최종적으로 막 우리 모든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또 방탄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을 건데, 그 지점 어디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되겠죠. 고민할 때 이원욱 의원의 생각은? 저는 아까 박지원 대표의 예를 들었듯이 스스로가 이 문제는 풀어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오면 응하는 게 뭐 당연하고, 심지어는 그보다도 먼저 자진해서 현재적으로 나가셔야 한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나는 정말 떳떳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거기다가 정진상이나 김용도 떳떳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면 천하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실제 뭐 남욱 변호사나 뭐 이렇게 재판이 진행돼서 진술이 나오는 거를 봐도 남욱 변호사가 아주 폭탄적 발언을 해도 누굴 통해서 들었다 정도이지, 그래 맞아, 내가 직접 받고 내가 직접 했어 몇 날 몇 시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검찰 또한 거기에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래, 이재명 대표가 나는 천하에 결백한 사람이니 미리 나가서 얘기하겠다. 네. 증명하겠다. 네. 이렇게 해라. 아니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게 뭐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측
의원들 인터뷰를 쭉 해보면 아니 이건 명백한 정치 탄압이요 야당 탄압인데 거기에 응하면 그게 오히려 말리는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난주 이 자리에 출연하셨던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는 이 수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따라서 당 전체가 막아야 한다. 그거를 방탄이라고 부른다면 방탄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체포동의안 같은 걸 이제 검찰이 던지는 경우에는 이른바 방탄국회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0일,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 이렇게 지났는데요.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0%대를 왔다 갔다 하고 부정평가가 60%를 왔다 갔다 하는 2배가 넘는 예.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국민의힘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사 이익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뭔가 이상하게 잘못 가야 할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게 뭐 있지? 측근들 방탄 빼고 한 게 뭐 있지?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 상태로 갔을 때 예. 민주당의 지지도, 민주당의 신뢰를 예.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 안에? 꽤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7, 80도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럼 남은 건 지금 2, 30도 남았다는 얘기인데 네. 체포동의안이 뭐 아직 지금 가정이긴 합니다만 진짜로 검찰이 던진다면 국회로 그때쯤 되면은 좀 당내에 그 여러 의견들이 밖으로 분출되면서 막 갑론을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내용. 예, 형식적인 절차보다도 내용도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거 정말 잘못했네. 일지. 예, 라고 할 거지. 무리하다 일지. 정말 검찰이 저거는 완전히 뭐 정치 탄압이네. 아무것도 증거도 없이 저래도 되는 거야? 라고 일지. 그 민심이 중요하다. 그쵸. 여론이 중요하다. 네. 그 말씀. 박영선 장관의 우려처럼 정말 그런 분열에 의해 당이 갈라질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보세요. 최악의 경우.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박영선 전 장관은 그 이야기도 하셨고 공천권도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내려놔야 된다. 저희 당원에 의하면은 공천 규정, 아주 세부 공천 규정을 선거일전 1년 전에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4월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내년 4월까지 그 공천 규정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공천권을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의 문제는 별로 커 보이진 않습니다. 당이 분열될 가능성은 지금 단호하게 없다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이렇게 의견 갈리고 뭐 막아야 된다, 안 막아야 된다 이러다 보면 갈라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심판, 정권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일 그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뭐 민주당의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낮긴 하지만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도가 진짜 뭐 50%에 근접할 정도로 회복을 하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뭐 이제 당내에서 뭐 윤핵관 중심의 선거가 그 전국 운영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쫙 통합을 해내고 그걸 통해서 또 국민 통합도 해내고 뭐 이렇게 정의와 공정을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 단어 하나가 꼽는다면은 공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낸다라고 한다면은 야 이거 진짜 이 상태로는 민주당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분당 가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점쳐지는데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이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고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야 우리 이 상태로 가도 충분히 이기지 않겠어? 근데 그 사이에 이재명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면 지금보다 훨씬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총선은 이대로 이길 수 있다?
그거는 또 다른 별개의 당 내부의 지도 체제의 문제니까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겠죠. 그럼 분당은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가정을 그냥 해보는 겁니다. 시나리오들을. 분당은 아니더라도 당 내의 구심점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리더십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정말로 그 아주 검찰에서 정말 구체적인 사건 저기를 물증을 들이대고 뭐 지금처럼 정치적 공동체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하여튼 확실하게 모든 증거들이 나온다. 이러면 당대표도 자기 직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때도 자기의 직을 유지하겠습니까? 설마하니? 그렇게 되면 새로운 리더십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질 수뿐이 없는 거죠. 국회라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요. 네. 지지도가 너무 낮고 총선을 앞두고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완전히 그냥 20% 15% 이렇게 달린다. 그러면 대통령도 출당시키는 곳이 정당이죠. 정당입니다. 하물며 당대표는. 그럼요. 결국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그게 백도씨 되는 그 지점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백도씨는 언제가 되느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증. 네. 그거를 지금 분기점으로 보신다. 네. 그 말씀입니다. 아니 그럼 구심점이 있어요? 뭐 리더십 바뀐다면 지금 구심점이 이재명 당대표 아니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그러시고 이재명 사라지면 당이 뭐 박살난다고 그분 그러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 돌아올 가능성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제가 가깝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어요? 직접 통화하는 사이가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당내 분위기. 리더십은 얼마든지 세워집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힘드셨을 때 야당 대표 시절 김종인 대표를 당시에 모셔온다거나 이런 모습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열린우리당이 어려웠을 때 당시 정당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오충일 목사님 등등 재야 인사와 함께 정당을 만든다거나 이런 외부의 새로운 인물을 데려올 수도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민주당의 좀 다른 목소리. 지금까지는 지난주에 박찬대 의원 목소리하고 송영길 전 대표 목소리 들었는데요. 이원욱 의원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